나 한계야. 더 이상 내 자존심 갉아먹는 너랑 네 엄마 종년으로 살고 싶지 않아. 이혼 서류야, 사인해. 이혼 서류 좋지. 당장 사인해 줄 거니까 이리 갖고 와. 정말 나가줄 거야? 이제나 저제나 네가 나갈 날만 기다리고 시집살이 시켰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두 손 두 발 들고 집에서 나가기로 했니? 얼씨구 좋아라 춤이라도 한바탕 춰야겠네. 이혼 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좋아서 날뛰는 시모와 남편을 보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의 가출이 그렇게도 신나고 좋니? 나의 존재가 니들한테는 그렇게 큰 장애였니? 난 니들을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쉴 새 없이 살림했는데 돌아오는 건 겨우 배신뿐이야? 나야말로 이 집구석에 아무런 미련 없어. 내가 나가버리면 땅치고 후회할 인간들은 니들이니까. 저는 올해 35살인 전업주부입니다. 결혼하면 집에서 살림만 해달라는 남편의 부탁에 어렵게 오래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을 내조하며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 평범한 여자지요.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순풍의 돛단격으로 순조로울 줄 알았습니다. 전업주부가 꿈은 아니었지만 남편 내조하고 아이 키우는 삶이 그리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제가 선택한 남편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녹록지 않았습니다. 나 샤워해야 하는데 수건이 왜 한 장밖에 없어? 한 장이면 되지 몇 장 있어야 해? 얼굴 닦는 수건이랑 몸 닦는 수건 그리고 발 닦는 수건. 3장은 있어야 샤워할 거 아니야? 아니 설마 당신은 수건 한 장으로 그 모든 걸 다 해결한단 말이야? 원래 다들 수건 한 장 쓰는 거 아닌가? 아니 발 닦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다고. 얼굴 먼저 닦고 그다음에 몸 닦고 마지막에 발 닦으면 되잖아. 그리고 얼굴이고 발이고 다 깨끗하게 씻었는데 뭐가 더러워? 아니 난 지금 여자가 수건 한 장으로 샤워한다는 것에 문화 충격 받았어. 여자는 원래 깔끔 떨고 야무지고 청결을 제일로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난 전업주부인 내 와이프가 집안일을 대충 하는 건 절대 용납 못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어. 결혼 첫날부터 마음에 안 들게 하면 곤란해. 미안해. 미안한 줄 알면 앞으로 똑바로 해. 전업주부가 죄인도 아닌데.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엄하게 지적하는 그 사람의 기에 눌려서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까스로 감추고 일단 사과는 했지만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생활 습관이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잘 살 수 있을지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전혀 모르는 남편은 그 후에도 끊임없이 이것저것 요구해왔습니다. 곽티슈는 무조건 절반 잘라서 쓰게 만들어놔. 한 장 한 장씩 생각 없이 꺼냈으면 낭비잖아. 리모컨은 소파 아래 바구니에 넣어두고 핸드폰도 여기저기 두지 말고 테이블이 바구니에 넣어놔. 핸드폰까지 장소를 정해서 둬야 돼? 모든 물건은 자기 위치에 정확하게 있어야 돼. 그게 설사 핸드폰이라고 해도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있는 건 눈에 거슬려? 그리고 세면대는 물 한 방울 없게 관리하고 욕실도 매일 락스 청소하고 마른 수건으로 뽀득뽀득하게 닦아. 변기는 세제 뿌려서 장갑 낀 손을 넣고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 알지? 변기 관리 제대로 못하면 세균이 번식해서 대장암에 걸릴 수도 있어. 그건 오버 같은데? 변기 때문에 대장암에 걸린다는 말은 못 들어봤어. 깨끗하게 해서 손해보는 거 없잖아. 나중에 악이라도 있어봐. 더럽고 곰팡이 핀 집에서 아토피 피부염에라도 걸리면 어쩔 거야? 결혼한 지 며칠 됐다고 벌써 아기 걱정까지 하는 거야? 사람은 습관이 중요해. 신혼 초부터 똑 부러지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 나중이 편한 거야. 옷도 그냥 집에서 낮에 편하게 입는 옷이랑 잠옷 구분해서 입어. 소파서 뒹굴던 더러운 옷으로 이불 속에 들어가지 말고. 소파에서 뒹굴면 더러워? 당신 말대로 하면 빨랫감만 늘어날 것 같은데? 빨랫감 좀 늘어나면 또 어때? 그게 전업주부가 해야 할 일 아니야? 그런 것도 안 하면 하루 종일 뭐 하면서 세월 보낼 거야? 그리고 식기도 그래. 항상 보면 물자국이 있는 것 같던데 제대로 닦은 거 맞아?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담을 그릇에 더러운 물자국이 남아있으면 어쩌라는 거야? 난 나름대로 깨끗하게 설거지한 것 같은데? 깨끗하게 한 게 그 모양이라고? 호텔 레스토랑 식기는 골동품처럼 들고 봐도 아무런 자국도 없어. 설거지를 하고 깨끗한 행주로 반복해서 닦으면 절대 그런 자국 안 생겨. 그런 자국에 세균이 생기고 우린 또 그걸 입으로 넣는 거라고 생각해봐. 찜찜하고 불쾌하지 않아?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린 그냥 일반적인 가정인데 어떻게 호텔이랑 비교해? 다른 집 식기도 다 우리 집이랑 비슷할 거야. 다른 집 식기 봤어?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본 적이 없으면 발언권도 없어.
잘못을 지적당하면 변명할 생각 말고 반성을 해. 반성을 안 하면 성장이 없잖아. 알겠어, 다음부터 더 신경 쓸게. 그리고 당신 침대 시트 매일 안 바꾸는 거 맞지? 어저녁에 보니까 시트에 머리카락 있더라? 호텔도 아니고 침대 시트를 어떻게 매일 바꿔? 내가 당신을 전업주부로 앉혀놓은 건 매일 호텔과도 같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야. 근데 어디 싸구려 모텔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 내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 아니겠어? 양말도 그래? 내가 거꾸로 벗어놨어도 세탁할 때 바로 뒤집어서 세탁해야지. 어떻게 내가 벗어놓은 채로 그대로 돌리고 널 수 있어? 그건 내가 실수했어. 인정할게. 나도 내가 그렇게 살림 깔끔하게 잘하는 여자가 아니란 거 알아. 그래서 처음부터 전업주부는 싫고 계속 일하고 싶다고 했던 거고. 근데 당신이 기어코 결혼하면 집에 있어달라고 애원했잖아. 와이프가 집에서 살림만 해주는 게 평생 소원이라고 해서 내가 직장 그만뒀잖아. 그냥 남자는 박 여자는 안에서 예쁘게 사는 게 꿈인 남자인 줄 알고 그 소원을 들어줬는데. 이제 보니까 당신은 예쁘게 살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날 가정부처럼 부려먹고 싶었던 거였어. 일단 다른 건 제쳐놓고 양말 정도는 본인이 벗을 때 똑바로 벗어두면 되는 거 아니야? 애초에 난 왜 양말을 뒤집어 벗는지도 이해 안 되고, 왜 그걸 그대로 세탁바구니에 넣어두는지도 납득이 안 돼. 다른 사람이 신던 냄새나는 양말을 일일이 뒤집어서 세탁해야 하는 내 입장도 좀 생각해봐. 내가 전업주부인 것도 맞고 집안일이 내 일인 것도 맞지만 나도 사람이야. 날 무슨 입주 가정부로 보고 하나하나 지적하고 써먹으려고만 하면 기분 나빠. 난 밖에서 돈 벌잖아. 나도 집에서 집안일해.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란 말이잖아. 난 집에서 노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렸으니까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겠지. 집에서 하는 일이 밖에서 하는 일보다 쉬운 건 맞잖아. 아니, 선택하라고 하면 난 차라리 밖에서 하던 일하는 게 더 보람있고 좋아. 매일 당신한테 이것저것 지적당하는 거 이젠 슬슬 지쳐가고 있어. 같이 사는 집에서 당신도 조금은 도울 수 있고, 웬만한 건 그냥 나한테 맡겨도 되는데, 왜 꼭 일일이 간섭하고 가르치려고 하는지 갑갑해. 잘못한 걸 지적해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지적당했다고 불쾌해서 뽀로통에 있으면 초등생이랑 뭐가 달라? 말 나온 김에 오늘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할게. 식후에 내오는 디저트 말인데 마트에서 사온 것들 말고 당신이 직접 만들면 안 돼. 난 공장에서 나온 거 말고 당신이 정성으로 만든 게 먹고 싶어. 나더러 마카롱, 푸딩, 오믈렛 같은 디저트를 직접 만들라고. 당신 날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야? 나 그렇게 능력 있는 여자 아니야. 차라리 나더러 디저트 카페를 오픈하라고 하지 그래. 요즘 인터넷에 레시피 잘 나와 있잖아. 되던 안 되던 노력은 해봐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면 영원히 못하잖아. 아니, 난 못해. 그럼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면 간식을 사서 먹일 생각이야. 그건 그때 가서 볼 일이고 지금은 디저트 못 만들어. 당신은 날 대체 뭐로 보는 거야? 날 사랑하는 거야? 아님 날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야? 당신은 나한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난 당신이랑 살면서 하루하루 정신이 피폐해지고 있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제 말에 남편은 조금 주춤하는 듯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본인도 뭔가 느끼는 게 있었겠지요. 결혼은 원래 두 사람이 서로 맞춰가는 거야. 처음엔 둘 다 힘들 수 있어? 당연한 과정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둘 다 노력해보자.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동안은 별로 잔소리가 없길래 정신이 피폐해진다는 제 말을 귀담아 들었는 줄 알았는데 그건 그냥 제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이혼을 결심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좋은 아침이다? 이른 아침부터 어쩐 일이세요, 어머니? 너 설마 이 시간까지 자고 있었니? 얼굴이 그게 뭐니 세수도 안 하고. 지금 아침 7시밖에 안 됐잖아요. 여자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집안일 해야지 7시까지 자고 있었어? 당신 빨리 가서 세수하고 화장해. 엄마한테 이게 무슨 신뢰야? 어머니 앞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저한테 명령하는 남편의 언행에 화가 났지만 저 자신도 민낯은 싫어서 두말 않고 세수하러 들어갔지만 기분은 역 같았습니다. 오신다는 연락도 못 받았는데 아침부터 갑자기 들이닥쳐서 잔소리를 하는데 좋아할 며느리는 없겠지요. 내가 갑자기 와서 민폐니? 그건 아닌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큰 캐리어도 가져오신 것 같은데 어디 여행 가시는 길인가요? 얘 말하는 거 좀 봐. 여행 가는데 니네 집에는 왜 오니? 네, 무슨 말씀이신지.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나 지금 배고프니까 밥 좀 차려줄래?
아침은 그냥 간단하게 먹으면 되니까 국이랑 나물 그리고 생선구이만 있으면 돼. 죄송하지만 집에 생선이 똑 떨어졌어요. 어머님이 오시는 줄 몰라서 준비하지 못했거든요. 내가 손님이니? 그냥 있는 그대로 대충 먹으면 돼. 생선이 없음 멸치라도 볶던가? 멸치는 저희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사놓은 게 없습니다. 그럼 냉장고에 뭐 있니? 어묵은 있을 거 아니야? 무 넣고 시원한 어묵국이나 끓이던가? 어묵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있는 게 대체 뭐니? 아니 냉장고만 떡하니 세워놓고 안에는 텅텅 비었어? 우리 아들이 식재료도 못 살 정도로 못 벌어다 주니? 그런 건 아니고 저흰 주말에 몰아서 장 보는 스타일인데 오늘이 장 보기로 한 토요일이거든요. 전업주부는 매일매일 장 봐야지만 주말에 몰아서 봐. 평소에는 집안 마트에서 필요한 거 그때그때 조금씩 사거든요. 그건 네 사정이고 나랑 상관없잖니? 난 아침에는 무조건 생선 먹어야 하는데 어떡할 거야? 운전해서 24시간 영업하는 마트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줄래? 난 이면수랑 갈치 좋아하니까 두 가지 다 사오렴. 두 가지 생선을 굽는 건 귀찮으니까 이면수랑 갈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상대는 그 어렵다는 시어머니니까 찍소리 못하고전 두 가지 생선을 굽고 나물 무치고 국 끓여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저녁은 뭘 먹을 생각이니? 네, 저녁도 드시고 가시려고요? 당연한 거 아니니? 저녁은 귀찮게 굽고 지지고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배달시켜 먹을까? 나조차고 며느리를 부려먹는 것도 보기 추하잖니? 난 중국 요리를 좋아하니까 깐풍기랑 양장피 팔보채랑 유산슬 시키면 되고 우리 아들은 회 좋아하니까 초밥이랑 같이 시키면 되겠네. 죄송하지만 식비는 남편한테 받아서 쓰는 입장이라 한 번에 그렇게 많은 지출을 하면 이번 달 식비가 펑크나게 돼요. 그럼 당신 용돈으로 주문하면 되겠네. 어차피 이번 달에 엄마 생신도 꼈잖아. 생신이다 생각하고 당신 성의를 보이면 좋잖아? 그럼 생신날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걸 말이라고 해? 시어머니 생신을 그냥 지나겠다는 며느리가 어딨어? 그래, 식비든 용돈이든 다 우리 아들이 번 돈 아니니? 우리 아들이 번 돈을 날 위해 쓰는 게 뭐가 그리 억울하니? 근데 아들아, 내 방은 어디니? 좀 피곤해서 배달 올 때까지 누워있고 싶은데? 어머니의 말에 전 귀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여기서 자고 가시게요? 오늘뿐만 아니라 쭉 여기서 살기로 했는데?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사시라고 했어. 나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었잖아. 집도 내가 계약한 집이고 돈도 내가 벌어서 사는데 당신 의견 들을 필요 있어? 그럼 난 뭐야? 난 아무런 의견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어머니랑 당신 말에 복종만 해야 하는 가만이야? 네가 눈치가 없으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언제쯤이면 시어머니를 모시자는 말을 할지? 아무리 기다려도 그럴 기미가 전혀 안 보이니까 내가 내 발로 올 수밖에 없잖니? 남의 집 귀한 외아들을 뺏어서 결혼한 주제에 시어머니 모실 생각도 안 했니? 너 나랑 합가해서 사는 거 싫니? 싫을 리가 없잖아. 전업주부는 가장의 말에 복종해야지. 이 사람 이렇게 보여도 순종적인 여자라 분명 효부가 될 수 있을 거야. 싫다고 말하려고 입을 열려는 찰나. 입산 남편놈이 저보다 먼저 입을 연 것입니다. 불만은 가득했지만 짐 싸들고 들어온 어른을 내쫓을 순 없어서 일단 같이 살면서 다시 판단할 생각으로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오고부터 집안은 개판이 됐습니다. 과자를 먹고 여기저기에 흘리고 주스를 소파에 쏟아놓고 뒤처리도 안 하고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해놔도 금방 수라장이 되는 꼴에 기가 막혔습니다. 지들은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않고 저만 종년처럼 부려먹는 걸 보고 남편에 대한 제 사랑은 일주일도 안 돼서 깡그리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들 이제야 퇴근했니? 고생 많았어. 배고프지? 나도 굶어 죽기 직전이야. 며느리라고 있는 게 하루 종일 지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뭐 저런 게 다 있니? 당신 뭐야? 우리 엄마가 쫄쫄 굶고 계시는 거 안 보여? 전업주부가 그따위로 해도 되는 거야? 난 사인했으니까 당신도 사인해. 그게 뭐야? 이혼 서류야. 뭐 이혼 서류 정말 나랑 이혼할 생각이야. 후회 안 할 거지? 정말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이 집에서 나갈 거지? 이혼 서류를 보면서 좋아서 날뛰는 그들의 번호라니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잘 됐다. 시집살이 대성공이야. 네가 나갈 날만 고대하고 있었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아서 고맙다.
네가 나가면 집도 더 넓어지고 내가 안주인이 될 수 있어서 최고인데. 재산 분할할 것도 없고 법원에 가면 서류만 접수시키면 되지? 오늘부터 친정에 가서 살게. 당장 내일이라도 법원에 가서 이혼해. 일주일 생각할 시간 줄게. 반성하고 잘못을 빌면 용서해 줄 수도 있으니까 처가에 가서 잘 반성해. 짐을 들고 나오는 절 보지도 않고 차갑게 던지는 그 한마디. 저런 인간을 믿고 사랑하고 결혼까지 한 저 자신이 등신 같아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언제 돌아올 거야? 아직 반성하지 못했어? 법원에 가자는 문자 몇 번이나 했는데 왜 무시했어? 그건 그냥 자길 잡아달라는 뜻 아니었어? 이혼하자고 한 말이 어떻게 날 잡아달란 뜻이 되니? 아니 그럼 이혼하겠다는 게 진심이었어?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줄 테니까 빨리 집에 돌아와. 잘못한 게 없는데 뭘 사과하란 말이야? 용서 따위 바란 적 없으니까 이혼이나 해줘. 대체 왜 그래?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혼하겠다는 거야? 아직도 지 잘못을 모르니? 내가 네 종년이니? 왜 사사건건 나한테 명령질이야? 그리고 내가 너랑 결혼했지 네 엄마랑 결혼했니? 왜 내가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네 엄마랑 합가하고 네 엄마의 손발이 돼서 살아야 하니? 나도 인간이고 우리 집에서는 귀한 딸이야. 니들이 노예처럼 함부로 써먹어도 되는 하찮은 존재 아니라고 알겠어? 누구도 당신을 하찮은 존재라고 한 적 없잖아. 니들이랑 같이 있으면 내 자존감이 바닥을 기다 못해 지하로 꺼지는데. 그래도 니들이 날 인간 취급해줬다고 할 수 있니? 내가 전업주부 하고 싶어서 했니? 전업주부면 뭐 종년처럼 납작 엎드려서 찍소리 못하고 살아야 하니? 월급 한 푼도 못 받으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니들 셋한테 충성하고 손이 부르트도록 일해야 하는 게 네 와이프 자리라면 난 이제 그 자리 필요 없으니까 딴 여자 찾아봐. 돈 한 푼 안 쓰고 공짜 가정부를 들여서 인신공격까지 서슴없이 하고 세상에 그렇게 편하고 좋은 일이 어딨단 거야? 날 부려먹고 나한테 폭언하고 싶으면 돈부터 내고 해 거지발사계 같은 인간들아. 내가 잘못했어, 여보. 사과할 테니까 그런 말 말고 다시 돌아와줘. 당신이 없으니까 집안꼴이 말이 아니야. 엄마는 집안일에는 손도 까닥하지 않고 매일 배달 음식만 시켜달라고 하는데 골치 아파 죽겠어. 설거지도 안 하고 빨래도 밀리고 집안에는 쓰레기가 차고 넘쳐서 발 디딜 틈도 없어. 그런 집에서 살던 놈이 결혼하고 나한테 그렇게 꼬장꼬장하게 이것저것 요구한 거야? 그런 집에서 살았으니까 결혼하면 깔끔한 집에서 대접받으면서 살고 싶었어. 깔끔한 게 좋으면 네 손으로 네가 직접 청소해 더러운 인간아. 앞으로는 나도 조금씩 할게. 그러니까 일단 돌아와. 이혼하겠다고 한 말 뭘로 들은 거야? 당신 날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 그 사랑 다 식은 지 오래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돈을 안 벌어다 줬니? 폭력을 썼니? 바람을 폈니? 그냥 엄마 좀 모셔오고 살림 똑바로 하라고 한 것밖에 더 있어.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빨리 이혼이나 해줘. 너랑 네 엄마가 벌레보다 더 싫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내 발목 잡고 매달릴 거야. 자존심 좀 챙겨 인간아. 그 후에도 남편 놈과 시모는 번갈아 가면서 이혼은 다시 생각해달라는 연락을 해왔지만 무시하고 변호사를 찾아서 재판을 하겠다고 했더니 그제야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전시모는 아들네 집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아들 돈으로 먹고 자고 쓰고 아들한테 기생하면서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혼 후 전 부모님이 소개해주신 사람이랑 조심스러운 만남을 이어가고 있고 내년에 결혼도 앞두고 있습니다. 실패한 결혼에 발목 잡히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전 아무런 잘못도 없고 죄인이 아니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멤버십은 사랑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한 편 더 어떠세요?